곰의 부탁. 진영민 소설.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뻑하면 곰을 찾아가 아쉬운 소리를 했다. 엄마 모르게 돈이 필요할 때도, 급히 알바 대타를 구해야 할 때도 제일 먼저 곰한테 가서 잉잉거렸다. 그런데 곰은 나한테 뭘 부탁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래, 가자. 그동안의 빚을 한 방에 갚을 수 있는 기회였다. 곰의 표정을 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 앞에서 곰이 세상을 다 가진 얼굴로 웃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썩 내키는 제안은 아니었다. 한겨울에 바닷가라니 생각만 해도 머리통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추운 건 딱 질색이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곰의 부탁이었다. 엄마는 곰이랑 같이 바다 보러 간다는 말에 왜 자꾸 애를 귀찮게 하느냐고 뭐라 했다. 마치 내가 곰을 부추겨 여기저기 쏘다닌다는 투였다. 억울해서 말이 안 나왔다. 나는 방학 끝날 때까지 신발도 안 신고 방에 콕 처박혀 있고 싶은 사람이다. 알바만 아니었다면 진짜로 그랬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다. 금요일 저녁 곰이 우리 집으로 왔다. 나는 롱패딩 지퍼를 끝까지 채우고 모자를 뒤집어 쓴 다음 그 위에 목도리를 친친 두르고 있었다. 곰은 현관에 서서 엄마랑 얘기를 했다. 바다까지 기차로 얼마나 걸리는지, 거기 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 예정인지, 내일 기온이 몇 도까지 떨어지는지, 뭐 그런 얘기였다. 곰은 내 것까지 핫팩을 여러 개 챙겼다며 자기 가방을 툭툭 쳤다. 엄마는 곰을 좋아했다. 그럴 만도 했다. 뭔 말인지 알아먹게 차분차분 말하는 남자애는 흔치 않았다. 저번에는 나를 붙잡고 결혼은 곰 같은 남자랑 해야 한다고, 그래야 여자가 마음고생을 안 한다고 했다. 엄마는 곰에 대해서도 아는 게 별로 없었다. 양말을 2개 겹쳐 신었더니 운동화가 꽉 꼈다. 발을 겨우 구겨 넣고 곰이랑 같이 나왔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청량리역에서. 나와 곰, 둘이서만 가는 게 아니었다. 한 사람이 더 있었다. 양은 벌써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데 생각보다 얼굴빛이 괜찮았다. 곰은 양을 걱정하느라 뺨이 다 헬쑥해졌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기차에서 먹을 것들을 샀다. 나는 불고기 도시락과 참치 크래커와 복숭아 음료수를 차례로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다. 더 안 골라? 곰이 물었다. 안 그래도 감자칩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었다. 하나만 더 사도 되냐고 물어볼 참이었다. 바다까지 같이 가주기만 하면 뭐든 자기가 다 쏘겠다고 곰이 그랬다. 그런데 나한테 한 말이 아니었다. 곰은 양을 보고 있었다. 양은 커피 우유를 하나 들고 문 옆에 서 있었다. 하나만 더 사야지. 뭐가 좋을까? 아무 말이나 흥얼대며 과자 진열대 쪽으로 갔다. 꽤 자연스러웠다. 나의 순발력에 나도 가끔 놀라곤 한다. 힐끗 보니 곰이 계산대 위에 삼각김밥을 하나 더 올려놓고 있었다. 기차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밤기차 타고 바다 보러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양이 창가 쪽에, 곰이 그 옆에 나란히 앉고 나는 통로 건너편 자리에 앉았다. 곰하고 눈이 마주쳤다. 나는 먹을 것이 잔뜩 들어있는 내 비닐봉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이거 다 먹고 잘 테니까 나한테 신경 끄라는 뜻인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 불고기 도시락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아까부터 배가 고팠다. 나는 배가 고프면 기분이 확 가라앉는다. 졸지에 성냥팔이 소녀가 된 것처럼 서글픈 마음까지 든다. 대신 배가 부르면 세상에 크게 불만이 없다. 감사기도가 절로 나온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에 갔다. 같은 반 애가 성경학교에 가자고 나를 꼬드겼다. 목사님 부인이 직접 구운 컵케이크를 나눠준다는 얘기를 듣고 순순히 따라갔다. 교회 문을 여는데 사방에서 빵 냄새가 달려들었다. 천국이 따로 없었다. 노래를 몇 곡 부르고 게임을 하고 주기도문을 외운 다음 줄 서서 컵케이크를 받았다. 설탕을 녹여 부은 것처럼 안쪽까지 달고 촉촉했다. 내 몫을 잽싸게 먹어치우고 다시 나가 줄을 섰다. 붉은 조끼를 입은 아줌마가 컵케이크를 하나 더 집어주었다. 2개 주시면 안 돼요? 내가 물었다. 다 먹고 또 나오기가 귀찮아서 그랬다. 너 아까 하나 먹었잖아. 한 사람이 2개까지만 먹을 수 있어. 아줌마는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1개는 친구 주려고요. 친구가 받아달라고 했어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타고난 순발력일 수도 있다. 나는 기어이 컵케이크를 2개 받아 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더는 받을 수 없으니까 아껴 먹어야지 생각하면서 한쪽 귀퉁이를 조금 베어 물었다. 그러다 기분이 이상해서 고개를 들었는데 붉은 조끼 아줌마가 멀리서 나를 보고 있었다. 친구에게 진짜로 컵케이크를 갖다 주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얼른 옆자리를 돌아봤다. 나를 교회에 데려온 애가 보이지 않았다. 언제 나갔는지 줄 맨 끝에 서 있었다. 아줌마는 계속 나를 보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반대편 옆자리로 몸을 돌려 거기 있는 남자애에게 컵케이크를 하나 내밀었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애는 내 컵케이크를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갈 때 남자애를 다시 만났다. 그런데 내가 준 컵케이크를 그때까지 안 먹고 손에 들고 있었다. 야, 너 그거 왜 안 먹어? 먹기 싫어서. 그럼 내가 먹어도 돼? 그 애가 나한테 컵케이크를 도로 주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싫어하다니 참 이상한 애도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목사님 아들이었다. 난 빵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곰은 지금도 빵을 싫어한다. 나도 요새는 빵이 별로다. 히끗히끗 양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양은 목구멍으로 바람소리를 내며 웃었다. 그래서 연극할 때 선생님한테 자주 혼이 났다. 그렇게 웃으면 광개 같은 소리가 들리겠냐? 배에 힘을 주고 웃어야지. 나는 미술 동아리로 가려다 곰을 따라 연극 동아리에 갔다. 무대 미술을 맡으면 그림도 실컷 그릴 수 있다고 곰이 같이 가자고 했다. 곰은 교회에서 자주 연극을 했다.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어느 날 동아리 선생님이 로미오와 줄리엣 대본을 가져왔다. 학교 축제 때 공연할 작품을 고르는 중이었다. 아이들이 대본을 읽고 술렁였다. 하도 유명한 얘기라 줄거리를 모르지는 않지만 대본을 제대로 읽은 것은 다들 처음이었다. 이걸 한다고? 하면 안 되냐? 둘이 첫눈에 꽂혀서 갈 때까지 가는 얘긴데? 뭘 갈 때까지 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구만. 그래도 학교에서 하라고 하겠냐?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학교 말을 잘 들었냐? 그런데 선생님이 배짱 좋게 말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다 너희 또래인데 너희가 이걸 해야 진짜지. 그래 안 그래? 아이들이 와 소리를 질렀다. 창밖이 깜깜했다. 드문드문 불빛이 보이다가 금세 또 멀어졌다. 내 옆자리는 쭉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앉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모르는 사람과 밤새 기차를 타는 일이 유쾌할 리 없었다. 이상한 아저씨라도 걸리면 몸을 잔뜩 오그리고 몇 시간을 버텨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기차 안에 혼자 앉아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곰이 있는데도 바로 고개 돌려 속닥일 사람이 없어 좀 쓸쓸했다. 엄마한테 문자를 했다. 기차 탔어. 한참을 기다려도 답이 없었다. 잠이 들었는지, TV를 보는지, 아니면 때는 이때다 하고 누구랑 밤거리를 쏘다니는지, 뭘 하든 말든 마음이 상하려고 했다. 곰이 나를 툭툭 치더니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 위에 노란 은박지로 쌓인 초콜릿이 하나 있었다. 양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다. 이 아줌마가 내 문자를 막 씹는다. 요즘 하는 짓이 완전 수상해. 진짜 뭐가 있다니까. 내가 전화기를 들고 얼굴을 찌푸리자 곰이 웃었다. 양은 아무 말 없이 내 표정을 살폈다. 웃자고 한 말인데 웃기지 않았나 보다. 나는 양을 향해 희죽 웃어주고 초콜릿 껍질을 까서 입에 넣었다. 양은 원래 말이 없었다. 배역을 정하던 날 연습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모두가 원하는 역을 얻을 수는 없었다. 몇몇 역할은 정식으로 오디션까지 치렀다. 로미오 역을 노리는 아이가 가장 많았다. 거의 모든 남자애들이 앞에 나와 한 번씩 대사를 읊고 들어갔다. 자신감이 넘치는 건지 객기를 부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내 눈이여, 어서 아니라고 말해다오. 나는 지금까지 진정한 아름다움을 본 일이 없도다. 줄리엣을 처음 본 순간 로미오가 내뱉는 말이다. 그냥 와 예쁘다 하면 될 것을 참 길게도 빙빙 돌려 말했다. 로미오만 그런 게 아니라 연극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랬다. 아무리 몇백 년 전에 쓰인 희곡이라지만 듣고 있으면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오디션을 지켜보던 여자애들은 로미오 역으로 하나같이 곰을 찍었다. 곰보다 잘생긴 애들도 여럿 있었지만 곰의 목소리에는 묘한 끌림이 있었다. 길고 답답한 대사들을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힘이었다. 결국 곰이 로미오가 되었다. 나는 스태프였다. 무대 미술만 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온갖 잡일을 다 떠맡아야 했다. 배우들은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나를 찾았다. 자기들은 대사 연습하느라 바쁘다며 나를 노는 사람 취급했다. 선생님도 한 번씩 내 속을 뒤집었다. 발코니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며칠 동안
옛날 영국 건물 사진을 찾아 헤맸는데 갑자기 그림은 됐고 우아하고 클래식한 무늬의 벽지를 구해오라고 했다. 나중에는 애들 간식까지 사다 날라야 했다. 나 혼자였으면 못한다고 진작 내뺐을 텐데 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학교 안에 공연 소식이 점점 퍼졌다. 연습실 창문을 기웃대는 애들도 있었다. 구경거리가 별로 없는데도 그랬다. 너희가 안 하면 이걸 누가 하느냐고 큰소리치던 선생님은 처음 가져왔던 대본을 뭉텅뭉텅 잘라내고 새로 짧게 고쳤었다. 덕분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손잡고 끌어안고 얼굴을 가까이 대는 장면들이 전부 날아갔다. 선생님이 공연 시간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유를 길게 늘어놓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큰 소리 땅땅 칠 때 알아봤어야 했다. 재밌게 놀다 와. 엄마한테 단문자가 왔다. 비닐봉지 안에 하나 남아있던 과자를 마저 꺼내 뜯었다. 엄마가 잠을 자든 TV를 보든 누구를 만나 연애를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었다. 엄마가 어디서 뭘 하든 엄마는 여전히 내 엄마고 그 사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과자를 다 먹고 나면 아마 더 괜찮아질 것이다. 오줌을 안 누고는 살 수 없을까? 가끔 생각한다. 스위치를 올릴 때만 오줌이 마려우면 좋겠다. 그러면 밤에 잠잘 때나 영화 보러 극장 들어갈 때나 고속버스 타고 어디 갈 때는 스위치를 내리고 마음 편히 있을 텐데. 나는 오줌이 자주 마려운 편이다. 엄마는 내 오줌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작아서라고 했다. 나는 물 마실 때도 컵에 가득 따라 쭉쭉 마셔야 성이 차는데 오줌보가 남들보다 작다니 비극이 따로 없었다. 기차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아까 양한테 나는 기차 타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다. 양이 괜히 미안해할까봐 아무 말이나 짓거렸다. 그런데 정말로 기차가 좋아졌다. 기차에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이 문득 마음에 들었다. 그 이유만으로도 나는 평생 기차를 좋아할 수 있다. 곰과 양은 잠이 들었다. 곰은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했다. 아마 양도 그랬을 것이다. 둘은 자면서도 손을 잡고 있었다. 친구끼리 손 좀 잡으면 안 되냐? 나도 맨날 곰이랑 손 잡는데 뭐 그래서 뭐. 애들을 붙잡고 따진 적이 있다.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교회 수련회 가서 놀 때는 애들끼리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엉덩이를 툭툭 부딪기도 한다. 그렇게 게임도 하고 춤도 춘다. 여자애고 남자애고 누구나 다 그랬다. 양은 머큐시오 역을 맡았다. 초반에 칼에 찔려 죽고 그 뒤로는 다시 등장하지 않아서 좀 시시해 보일 수 있는 역이었다. 그런데 양은 처음부터 머큐시오를 원했다. 그러니까 로미오 역 오디션을 보지 않은 몇 안 되는 남자애들 중 한 명이었다. 선생님도 아마 그 점을 높이 사지 않았을까 싶다. 양은 어렵지 않게 로미오의 친구 머큐시오가 되었다. 더 끌어안아. 친구가 죽었는데 그게 뭐야. 선생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연습이 며칠째 지지부진했다. 새로 고쳐 썼다고는 하지만 옛날 말투의 대사들이 배우들 입에 착 붙지 않고 자꾸 겉돌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를 제대로 외운 애는 곰밖에 없었다. 그런데 곰이 자꾸만 머뭇거렸다. 친구 머큐시오가 줄리엣 사촌의 칼에 찔려 쓰러지고 로미오가 달려가 울부짖는 장면이었다. 뒤이어 줄리엣 사촌을 죽이고 비극적인 사랑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넘길 수 없는 장면이기도 했다. 처음부터 다시. 선생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아이들이 구석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연습을 지켜봤다. 로미오와 머큐시오가 다시 등장하고 줄리엣 사촌과 시비가 붙고 머큐시오가 칼에 찔리고 로미오가 달려가 주저앉았다. 머큐시오, 안 돼. 날 두고 가지 마. 머큐시오. 곰이 머큐시오를 힘껏 끌어안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래, 지금 좋아. 그 감정 잊어버리지 말고. 자, 다음 장면. 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주 토요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 시장에 갔다. 재단을 덮을 천이 필요했다. 줄리엣이 죽은 듯이 누워 있어야 하는 지하 무덤 속 재단이었다. 선생님은 가장 싸게 먹히면서도 고급스럽게 재단을 꾸미라고 했다. 나는 이번 공연만 하고 동아리를 나가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투덜대면서도 부지런히 방법을 궁리했고 책상을 여러 개 붙인 다음 검은 벨벳 천을 덮기로 결정했다. 가짜 백합을 사서 테두리를 장식하면 그런대로 재단 분위기가 날 것 같았다. 곰에게 같이 가자고 졸라서 데리고 갔다. 짐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나는 레이스 가게 앞에서 계속 망설였다. 벨벳 천에 은빛 레이스를 두세 겹 두르면 훨씬 근사할 것 같은데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싸게 먹히는 것과 고급스러운 것 중 뭐가 더 중요한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 조금 있다 다시 전화하려고 시장 구석 계단에 걸터 앉았다. 곰이 자판기에서 사이다 캔을 뽑아와 내밀었다.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사람 뼈 얘기 알아? 아니, 몰라. 뭔데? 나는 살인이나 암매장 같은 얘기인 줄 알았다. 곰의 눈빛이 어쩐지 심각해 보였다. 몇 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오래된 뼈가 발견됐어.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는 뼈. 헉, 두 사람이나 죽인 거야? 그제야 곰이 웃었다. 누가 죽인 거 아니고 그냥 무덤에 있던 뼈야. 로마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인데 둘이 손을 잡고 죽어있더래. 이야기의 장르가 스릴러에서 로맨스로 넘어가고 있었다. 로맨스는 좀 시시한데 싶었다. 그게 뭐? 그 동네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나 보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신문에 모데나의 연인들이라고 기사도 실렸고 모데나는 그 무덤이 있던 도시 이름. 그런데 얼마 전에 전문가들이 그 뼈들을 가지고 새로 유전자 검사를 한 거야.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헐, 가짜 뼈였구나. 로맨스에서 다시 사기극으로 넘어가려는 순간이었다. 아니, 가짜는 아니고 둘 다 남자였대. 곰이 나를 봤다.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었다. 갑자기 이야기의 장르가 헷갈렸다. 그럼 코미디인가 싶었는데 곰의 얼굴이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